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2월 30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2025년 시장이 오늘로써 마감이 됩니다. 폐장이 되는 것 같고, 내일 하루 쉬고 1월 1일까지 신년 이어지고 1월 2일 날 10시 개장 이렇게 들어가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내일도 하루가 더 있으니까 미국 시장하고 보고 또 파워시장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바로 미국 시장 동향들 마감한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 미국 시장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조정, 단기적으로 바로 가겠느냐라는 쪽에서 묵직하게 마감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기술주에 대한 부담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쪽들이 오히려 지금 지난 고점대를 돌파를 조금 하면 어떻게 할까 싶었더니 약간 살짝 흔들리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흔들린 것도 아니고 0.5%대면은 뭐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전 고점 한 번에 못 가 그러면서 살짝 눌렸던 모습들, 이게 거래는 이제 막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가 가 있고, 그리고 또 아이 뭐 다 부클로징 끝났고, 그러다 뭐 특별히 할 거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머지 포지션만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슬슬 거래가 붙게 되기 시작하면서 아마 요게 이제 오늘 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월 달에 2026년 장의 시작이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근데 또 금요일도 1월 2일이다 보니까 또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는 다음 1월 5일부터 나오는, 월요일부터 나오는 변화가 맞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이제 트렌드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이런 거는 뭐 아직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그렇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그나마 S&P 500이 전고점 살짝 돌파했다가 그 안쪽에서 눌림목, 이건 모습은 나쁘지 않네요. 그러다가 했다가 거래 늘어나면서 다시 턴을 쫙 해가는 모습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2025년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강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2023년, 2024년 이때부터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이때 가장 처음 AI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린, 그러니까 좀 트렌드가 이쪽이다, 아이가 이러면서 가져왔었던 쪽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2년 동안 연속으로 20%대 강세를 이끌어왔고, 올해는 2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률로 보게 되면 S&P 500이나 미국 기술 시장의 상승률로 보게 되면 20% 올라가다가 17%, 그리고 내년은 이런 상황들이죠. 2026년은 어떻게 될까? 이런 쪽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미국 시장은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한 뭐 3%대 쫙 올라가면서 한 20%대로 마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17%대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고민이 큰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 4년 연속으로 이렇게 쭉 두 자릿수 대 상승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시장에 대한 부담감, 또 이제 올해도 4월 달부터 상승해서 지금 거의 뭐 8개월째 계속 또 상승세를 이어오다 보니까 피곤함도 있는 건 현실이다. 이걸 얼만큼 잘 극복해 나가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 그 핵심에는 이제 AI 쪽과 관련된 쪽에서 투자 계속하는 거 인정. 수익성 아직 안 나오는데 수익이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약간 투자자들이 조금 좀 이제 한 4년 정도 됐으면 이제 그래도 좀 보여다오 이런 쪽에 대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성의 얘기들, 이거 가지고 내년도 계속 같이 보겠다라는 쪽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많이 오른 상황 쪽에서 피곤하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내년도 그냥 한 방향으로 쫙 달리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쪽에서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서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한 2, 3년은 좀 편하게 왔다고 하게 되면 내년은 좀 이거 좀 변동성을 관리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그런 피곤함을 보이는 가운데 나오는 변화가 국내 증시는 그래도 밸류업 돼서 막 좀 달리고 싶은데 그거를 좀 저해하는 요인들로도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시장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가야겠다는 쪽들을 살짝 바라보면서 내년에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온 분위기는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은동 차익 매물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금 4%, 은 7%, 구리 4%, 은이 어제 11% 올랐다가 플러스 11%에서 마이너스 7%까지 정신없네요. 여기도요. 그런데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약간 투기적인 수요까지 몰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CME에서 시카고 선물거래소죠. 여기서 은 선물에 대한 가격을 증거금을 대폭 인상시켰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증거금을 어차피 이들은 이거 좀 좋은데, 그러니까 레버리지 팍 키워서 선물이나 옵션들을 강하게 매매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요 증거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레버리지를 좀 줄여가는 효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기 세력들이 포지션을 청산을 했다. 증거금 납부한 대신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열차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좀 세게 나오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히 시장의 변화고, 그걸 또 어떤 이런 주최 측이 잘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게 낫죠. 한번 좀 과열차서 고점에서 막 빵 터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먼저 중간중간에 좀 정리가 돼가는 게 낫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레버리지 물량 소화될 때까지는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어졌던 추세는 계속 이제 원자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끝나지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돈 풀리는 것도 그렇고, 유동성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계속 뭐 이쪽에 대한 관심은 맞는데, 근데 요즘 관심은 갖는 건 맞다지만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이런 게 변화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눌림 목대를 노려보자, 이런 식으로 좀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얘기는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은도 마찬가지로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요가, 그러니까 은 뭐 어디 많이 쓰이겠어 라고 하지만 일단 공급 부족 겪고 있고, 거기다가 수요가 그 AI 데이터 센터, 태양광, 전기차 이런 쪽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뭐 전기차는 뭐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쪽에서 변화가 좀 많이 나오는 쪽들, 그렇게 되면은 구리는 어떻게 했는데, 구리는 더 심하지 않을까요? 더 수요는 크고 근데 물론 그렇게 비싼 원자재가 아니고, 일단 수요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구리는 마찬가지로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조는 상승 기조로 가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제동은 걸렸다. 다시 눌림목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반도체, 또 시스템 반도체 얘기죠. 그리고 또 기술주, 금융주, 부진이 계속 지수 하락을 자극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필수 소비재, 제약, 유틸리티, 통신, 방어주 이런 쪽들이 시장의 흐름들을 그나마 이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분위기는 아직은 약간 방어적인 포지션에 좀 더 무게가 실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눈길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다 밀렸어요. 그런데 저 가운데 기술주 쪽에서 빨간 종목 하나가 보입니다. 짜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단기 평선 잘 지지하고 위쪽으로 쭉 가서 이제 $300를 논하고 있어요. 지금 월봉으로 보게 되면 많이 놀랐네요. 올해 여름에만 샀어도 3배 났네요, 지금요. 예, 이런 쪽의 분위기가 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잘 모르겠고, 예, 이런 변화가 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뭔가요? 알버말은 뭐 이렇게 시간으로 쫙 빠지나요? 예, 지금 40% 가까이 빠지나요? 이거 지금 예, 참 미국도 과격하네요, 지금요. 네, 그렇게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아마 시장 분위기는 약간 좀 보는 쪽으로만 본다라는 이제 변화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좀 차이가 있다는 쪽도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미국 증시 쪽에서 나오는 변화는 그 정도로 마감을 하고, 그러면 국내 증시를 볼까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야간 선물은 0.1%대. 그러면은 거의 뭐 4,220가 지난번 고점 여기죠. 여기를 막 이제 터치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과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차이는 말씀드렸듯이 요겁니다. 거래량입니다. 저희는 미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중소형주가 신고가지만
한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들이고 거기다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거래량 유입되는 모습들 이 과정들이 지금 시장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정 고점대 이렇게 막 시도를 하고 있게 되는 과정 쪽에서 일단 오늘은 그렇다고 해서 위로 강하게 돌파할까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의도는 우리 내년도 좋을 텐데 미리 약간 가지하란 모습들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당장 오늘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세는 얘기겠죠. 그래서 흐름 보게 되면 일단 주목으로 볼까요? 한번 조정폭을 지난번 요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전 여름 때 한번 쭉 달리던 거 좀 소화를 하는 횡보를 소화했고요. 이번에도 거의 뭐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겠죠. 이쪽에서 기간 조정폭이 조금 좀 길은 이때보다는 살짝 좀 길은 모습들 그러고 나서 신고가를 돌파한다.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이럴 때마다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일단 지난번에는 뭐 조방원전 그리고 또 뭐 이제 금융주 이런 밸류업 쪽에서 포인트를 맞췄다고 하게 되면 이때는 반도체죠. 그러면 또 다음 랠리가 한 번 더 조정 나오고 추가 상승, 조정 나오고 추가 상승 이런 걸 봤을 땐 3차 랠리가 한 번 더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주도가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저 실적에 올라가는 EPS 상승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일단 주역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쪽에서 또 내년 요 분위기까지 간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 초반이죠. 그런 상반기 아니면 1분기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고 다음을 좀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반도체 쪽들은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거 아니면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레벨업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포커스 맞추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 얘기를 하게 되면 반도체 좋으니까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됐고 그냥 반도체 소부장으로만 꾸릴래. 이거 잘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쪽을 갖고 플러스 알파로 소부장을 보는 것과 반도체 좋으니까 소부장 좋다며 라고 해서 이것만 사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안 가다 보니까 다음 실적 확인하면서 기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다 보니까 내 거 왜 이렇게 안 가? 승질 나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적어도 ETF 안고 그 다음에 소부장 이렇게 해야 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소부장만 갖고 포모를 많이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살짝 또 언급은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뉴스를 통해서 또 이것저것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해서 이제 수출 동향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 또 1월 1일 날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2월 달까지 20일까지 보게 되면 최초로 7천억 달러 돌파했다 세계 6번째 이런 거 솔직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해봐 무슨 뭐 국뽕 막 올라가는 겁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사상 최초 이런 거 가지고 수출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마다 또 다른 모습들이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변화를 뭐가 이끌었느냐는 쪽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화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직접 투자까지도 350억 달러 상당히 잘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쪽에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산업에 대해서 뭔가 변혁이 들어오는 게 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가장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강한 변화 그리고 특히 이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맞을 거고 그러면 또 섹터로 본다 그러면 지금 모든 섹터가 다 좋아서 수출이 다 같이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오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일단 중점이고 나머지 조선 정도 요것도 월별로 좀 흔들리긴 하지만 조선 정도고 거기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국 산업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쪽의 대표적인 주자가 또 자동차가 있겠죠. 그리고 또 석유화학 의외로 석유화학도 항상 5번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또 ITC 쪽들 이거는 일단 괜찮은 건 있는데 그렇다 자동차가 지금 괜찮냐
석유화학 쪽은 이제 구조조정이 막 들어간 단계 쪽에서 괜찮냐? 이런 쪽들은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되는 섹터만 있어요. 지금은요. 그쪽에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한계도 좀 있다는 거 보시면서 그래도 이제 수출을 끌어가는 데가 뭐냐라는 쪽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체크해 보면서 이쪽이 주도다라는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코스닥 얘기인데요. 12월달 코스닥 거래 대금이 최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천스닥 기대감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는 17% 빠지고요. IPO도 활기. 근데 IPO도 동전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 뭐 에임드 바이오 그리고 또 알지노믹스 이런 걸출한 스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섹터 쪽에서 요동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다 그 라이센싱 아웃 했던 회사들이다 보니까 또 자금도 그러니까 시총도 조단위 규모로 훅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 내에서도 잠깐만 저거 사야지라고 하게 되면 이거 위축돼 저거 좀 기존 것들 팔고 글로 넘어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게 좋은 것이요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이어지게 되면 바이오 쪽들도 그런 이제 지각 변동이 좀 나오죠. 그거 다 안고 그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게 되면 IPO가 많다는 게 과연 그렇게 좋은 것일까? 아시죠? 또 막 들어오기만 하고 퇴출은 없이 그러면 계속 뚱뚱해지고 있고 이런 쪽에서 하루 거래량 몇천 주로 버티는 아주 희한한 종목들도 많은 상황들인데 이런 거 좀 정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무조건 IPO만 계속 늘어나면 코스닥의 질적인 측면 쪽으로 봤을 때 좋은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올해 코스피는 70% 상승, 코스닥은 35% 상승이라고 하게 되면 절반밖에 못 올랐네? 그러니까 코스닥으로 가자라는 것들 단순하게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종목의 구성과 또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을 끌어올리는 내용들의 변화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화는 아직 그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냥 실적이냐 아니면 그에 따른 기대감, 그러니까 즉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냐 이런 쪽으로만 보게 되면 아직 이게 못 따르다 보니까 자신있게 베팅하는 게 좀 적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성장주 그리고 또 변동성이 크지만 아니 그쪽에서 뭔가를 해보겠어 라고 하는 바이오, 로봇 뭐 이런 종목들 그런데 이런 쪽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크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도 관심은 있는 편이죠.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주축은 코스피가 되는 게 일단 맞은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성장주에 대한 플레이 쪽을 계속 또 트레이딩으로 같이 보완하자라는 쪽들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거 반도체 시장, 장비 시장 2027년 역대 최대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지금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AI 쪽에 투자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들도 뭐 에이직 쪽도 같이 요즘에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에이직 쪽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쪽으로 AI가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추론과 관련된 쪽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뭘 했냐면은 바로 또 그락 인수하다 보니까 LPU라고 하는 쪽들도 같이 부각받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관련된 쪽에서 그러면 이쪽과 연관될 수 있는 뭐 그들만의 디자인 하우스부터 그들만의 또 반도체 소부장 쪽들은 당연히 관심이 높아진 게 맞겠죠. 근데 우리나라로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쪽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메모리는 지금 없어서 품귀 현상, 쇼티지가 막 발생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쇼티지라는 얘기는 참 오랜만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 쪽에서 이렇게 발생했을 수밖에 없는 거는 HBM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나오는 DDR4, DDR5, DDR4는 또 단종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반도체는 DDR4 같은 경우만이나 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렇게 됐었습니다. 사이클이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해도 과거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현상이 좀 나왔었죠.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고점을 넘겨갑니다. 거의 이 정도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되고 다음 DDR4, DDR5로 넘어간다. 라고 되면 오히려 가격은 저고점대를 못 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번에 사이클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많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럴 정도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DDR4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알짜가 안 써지네요. DDR5랑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원래는 격차가 벌어지고 DDR5가 부각받는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신기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또 DDR4, DDR5로 넘어가면서 8기가짜리가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16기가 정도가 대세가 되고, 이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32기가로, 그러니까 메모리 하나 이거 32기가예요. 이게 딱 하나가 이제 표준이 될 정도로 가는데 이게 못 넘어갑니다. 16기가 쪽에서 거의 여기서 받은 이것도 가격이 막 이제 가장 높은 수준까지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뭐 60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던가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메모리 업체 쪽으로 보게 되면 투자를 해야겠는데, 설비 투자를 해야겠는데 쪽으로 좀 가닥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P4 빠르게 진입하고 P5까지 아마 2027 조기 가동 쪽으로 당겨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M15 지금 삼성 하이닉스 쪽에서도 청주에서 좀 라인을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또 늘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쪽들도 보게 되면 일단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있죠? 용인 클러스터 이런 쪽까지 확인하게 되면 기존에는 단순하게 HBM만 맞섰는데 이쪽만 모르고 가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값보다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또 반도체 일반 레거시 쪽들 D램 쪽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좀 선회하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쪽의 반도체 장비 쪽들은 오케이, 우리한테 호기가 왔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구조가 나오게 되면 일단 처음엔 기대감이고, 또 추가적으로는 그거 장비를 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수주다 그런다, 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도 버티긴 버텨야 되는데 또 안 가요. 잘 안 가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구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정도는 소부장으로 할게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나 반도체 포트는 이 정도가 내 계좌에서 한번 절반을 가져갈게. 그러면 반도체 IDM이라고 하는 쪽들이 있고 플러스 소부장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 일단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재미가 없겠죠. 네, 그런 쪽에서 어제 나왔던 섹터들의 동향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선 쪽들 이제 우리가 강세다 보니까 또 국내 해외 쪽에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우리가 쭉 빠지다 보니까 오늘 전선은 또 흔들릴 분위기. 그리고 또 어제 강했던 뭐 풍산 또 이런 종목들, 이구산업 어제 또 강했었죠. 이런 종목들은 일단 최근에 남선 알미늄까지 뜁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중에서 오늘은 좀 주의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또 두 번째, 로봇 쪽들의 흐름들이 연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뭐 CS2016 기대감 높고, 또 현대차 발표할 것들 기대감 높고,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 이게 언제 웨어러블로 바뀌었어요? 예. 어쨌든 또 웨어러블에서 이게 양산, 아직까지 양산이에요? 네. 우산도 아니고 양산이에요. 예. 벌써 한 2년 전부터 우리 나온다 얘기하다가 이젠 여기까지 우려먹고 있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웨어러블 로봇이 단순하게 보조 주행, 어떤 어르신들 좀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보행 쪽이 아니라 산업 현장 쪽에서 근력 보강해주고, 그런 무거운 거 들게 할 때 이렇게 약간 보강해주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나와봐야 할 게 이거는 그냥 됐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움직이냐면 인탑스 이렌텍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 CMO 쪽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인탑스나 삼성전자양 이렌텍들이 강한 모습들이 나온다. 여기서 흐름을 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다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봐야 움직임 나오죠. 이건 그냥 그래요. 인탑스 같은 경우도 어제 보니까 상한가로 쭉 들어가는데, 예전부터 된다 만다 말이 많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 실체를 보자. 그냥 기술력 있는 회사 가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한동안 또 시장에 오해가 있어서 안 갔던 종목들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게 요때 수급 한번 안 좋고 꼬이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때 쭉 해서 여기까지 갔다. 그때 11월 달에 잘 산 거 지금 2배 났네요. 예.
이렇습니다. 시장이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다가 일단 상대적으로 보면 보자 안간 종목이 있네요. 로보티스 이런 거 버티고 있네요. 이런 것들도 이제 거래 완전히 죽어 있고 그러면 늘어나면 또 변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됐고 요즘 나는 핫한 거 살래 그러다 보니까 한라캐스트 이런 것만 계속 가고 있고 또 사면도 어떨까요? 사면 또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고 그런데 되는 쪽에서 움직이는 거 맞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데 아직 못 올라간 회사들도 좀 여러 눈에 띕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납품했던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같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해서 계양전기 이날 결국에는 그러면 단 거네요 이게요. 딱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 지지를 했어요. 이런 단기평선 지지하고 이때가 사긴 살 때 근데 저런 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시총 1000억대 밑에 거 가지고 아주 잘 해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건설기계 쪽들 오랜만에 움직였던 모습들인데 아주 특이한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방산주가 같이 움직여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재건주가 움직이는데 이것도 요즘 또 공격이 서로 가장 또 격렬하게 나오는 걸 또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휴전, 종전 전에 또 나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 돈바스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얘기 나온 지 2, 3년 되다 보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끝나봐야 끝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HD현대건설 기계는 자리 보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HD인프라코어랑 합병한다는 쪽에서 변화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위상이 커진다 그런 쪽을 반영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방산주가 또 눈길이 가요. 방산주는 일단 어제 천무 관련해서 5조 대 계약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폴란드 쪽에서 또 하나 레벨업을 좀 시킨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방산주는 잘 보시게 되면은 우주항공과 겹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렸어요. 방산주는 우주항공과 연결돼서 움직이는 종목들로 챙겨보는 게 조금 더 실적 기반되고 그거 가지고 우주항공 모멘텀이 붙고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변화가 나올 게 아니냐 라는 쪽에서 그게 핵심이다라고 보게 되면 방산주는 그런 모멘텀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무시하시죠. 우주항공 없는 것 같으시죠. 재사용 발사체 국제과제를 대한항공과 같이 이뤄낸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성과 낸다 그러면 또 붙을 수도 있어요.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우주항공과 방산주가 결합된 쪽으로 일단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또 우주항공 한쪽은 또 말씀드렸죠. 그냥 소재 쪽들이 일단 좋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디가 갑니까? HVM 이게 또 돌파하는 거죠. 이거랑 하고 세아베스트는 조금 약해요. 근데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너로 정했어 라고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일로 가는 모습들 시총이 6천억까지 올라왔네요. 2천억대 중반에서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참 모르는 겁니다. 주식은 2만원대 있던 게 6만원 들어왔다. 모르는 겁니다. 주식은 이런 것들 아이고 배 아파 그러시죠? 내년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장세 이런 좀 되는 섹터들 이게 움직일 때 얼만큼 또 투자 아이디어 갖고 집중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잘 관리 좀 대응해 보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평선만 안 깨지면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는 일단 시장은 저고점대에서 블라블라 이런 쪽인데 아마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내년을 많이 바라볼 것 같아요. 거기서 반도체 쪽과 어떤 관계가 가느냐 이걸 또 많이 볼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화 흐름들 또 좀 체크를 하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또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과 정리를 할 파워시황으로 바라볼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연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무리 2025년에 시장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